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동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하게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 좀 당황스러우시죠? 그런데 제가 파혼한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저부터 대답하자면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도 받고 돈이 있어 많은 것을 누려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돈이라는 건 결코 이기적으로 탐을 내면 꼭 탈이 난다는 겁니다. 더욱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 아닌 남의 등골을 파서 얻으려는 돈은 탈뿐만 아니라 자기 신세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독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돈에 관련된 사연이 있어 서두를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할까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우선 짧게 제가 결혼할 뻔했던 남자와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그 남자는 동갑에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서 만났어요. 그렇다고 캠퍼스 커플이었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었는데요. 저랑 그 남자는 아주 상극 중에 상극이었어요. 오히려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정도였죠. 저는 조건부 장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부모님이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하필이면 제가 고3 때 자금난을 심하게 겪게 되었죠. 그 때문에 집도 이사를 해야 했고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용돈도 받을 수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나마 조건부 장학생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 유지를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해 돈을 내고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에 반면 그 남자는 팔자가 좋은 먹고대 학생이었어요. 무슨 집이 얼마나 잘 사는 건지 명품 옷에 벤츠까지 끌고 학교에 왔는데 그래서 그 남자 주변에는 여자든 남자든 늘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소문도 참 무성했는데 돈 많은 집 서자다, 아버지가 무슨 회사 대표다, 부모가 졸부다 등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건 당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스스로 무슨 신비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건지 제 눈에는 딱 재수가 없어 보였어요. 딱 봐도 그 남자는 자기를 둘러싼 소문과 인기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 눈에 그 남자가 좋게 보였을 리는 만무했고 심지어 그 남자와 제가 사랑에 빠져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로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저랑 남자는 같은 곳에 있었지만 처지가 땅과 하늘만큼 멀었어요. 또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수 없으니 제 힘으로 돈도 벌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저의 20대 초반은 치열했네요. 그러니 부모 잘 만나 고생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그 남자는 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였을까요? 노력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될 즈음 성적 유지를 못해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멀쩡히 부모 돈으로 학교만 잘 다니는데 저는 휴학을 해야 했으니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요. 괜히 엄마 아빠 원망도 많이 했더랬죠. 하지만 제가 또 성격이 호락호락하진 않아 등록금을 모아 복학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과외를 시작해 카페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는데요. 그때는 거의 4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
돈만 벌기 위해 살았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그 계기로 돈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 이참에 돈을 더 모아 복학 대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누군가는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무슨 어학연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동기 친구들이 하나 둘 어학연수다 뭐다 하고 다니니 저도 하고 싶었어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시간을 쪼개 과외 수업을 늘렸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셨는데 하루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엄마 아빠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 어학연수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 엄마 아빠가 어떡하든 그 돈은 만들어 줄게. 왜 갑자기 그래? 우리 집 힘들잖아. 어학연수는 내가 벌어서 가도 돼. 아니야. 너 그러다 진짜 탈락.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라고는 너 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니, 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돈 번다고 고생하지 말고 엄마 아빠 믿고 어학연수 가.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공장도 조금씩 풀리고 있어. 네가 걱정할 만큼은 아니니까 엄마 말 들어. 여보, 그치? 엄마 말이 맞아. 이번에 새로 계약한 회사도 있고 이제 우리 공장 다시 잘 될 일만 남았어.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딸 고생만 시켰지?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아빠가 서포트 할게.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나 사실 어학연수 엄청 가고 싶어. 다녀와서 복학도 하고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어. 그래, 알아. 우리 딸 욕심 많은 거 누가 모르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이지? 고마워, 엄마 아빠. 대신 나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할게. 가서도 내가 쓸 용돈은 내가 벌 거니까 무리하지 말고. 정말 고마워. 저는 부모님의 말에 나중에는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연거푸 얘기했어요. 그만큼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저는 어학연수를 떠나기 위해 준비했고 그렇게 미국에 도착해 저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또 열심히 살았는데요. 확실히 영어 실력이 날로 높아졌어요. 특히 저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으니 그 효과가 더 배였는데 1년이 한 달처럼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1년만 더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집에 이야기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대로 돌아가면 너무 미련이 남을 것 같아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별 걱정을 다 한다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공장이 예전만큼 잘 되기 시작해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미국에 정착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고 저는 총 2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복학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르는 후배들 사이에서 그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붕복무로 휴학을 했다가 복학했다며 저랑 같은 학년이었는데 아는 얼굴 하나 없어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며 그렇게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군요. 원래 저렇게 친화력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이제 같이 놀 사람이 저밖에 없어 그런 건지 그 사람은 늘 제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는데요. 그러니 학교에서는 저희 둘이 사귄다고 소문이 났어요. 처음엔 황당해하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소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쑥스러워해서 그렇다나요? 그러면서 나중엔 자기가 저를 좋아해서 그랬다며 갑자기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뭐? 대학 들어오자마자 나를 좋아했다고? 야, 어디서 뻥을 쳐.
멍 아니야. 진짜야. 진짜는 무슨. 너 좋다는 여자애들도 많았고. 아, 맞다. 너 그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친구도 있었잖아. 그야 잠깐 만났던 거지. 현정이 걔가 죽자 살자 쫓아다녔거든. 그리고 너는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는데 그럼 어떡해? 나 좋다는 여자라도 만나야지. 뭐래? 그럼 왜 지금은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건데? 지금은 너 좋다는 여자가 없어? 지금은 우리 사이가 이만큼 가까워졌잖아. 이 정도면 승산이 있다 이거지. 왜? 너는 나 별로야? 솔직히 아무 생각 없어. 뭐 아무도 없는데 그나마 네가 있어서 편하고 좋다는 거? 그거 봐. 너도 나 좋아하네. 뭐라고? 이건 그냥 친구로 좋다는 거지. 뭐가 됐든 내가 좋다는 거잖아. 나는 그거면 됐어. 이게 시작인 거지.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나중엔 네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될걸? 친구 말고 남자로. 무슨 자신감이야. 그냥 감이지. 아니 나는 네가 나를 남자로 좋아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아까운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나 좀 봐주라.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거짓말처럼 그 남자의 그런 고백에 살짝 흔들렸어요. 행복하게 해준다니. 저런 촌스러운 멘트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2번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그땐 연애가 별로 재미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연애도 제대로 못할 팔자인가 보다 포기했었는데 그 남자의 그런 엉뚱하고 도발적인 고백을 듣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작은 친구였기에 그 남자가 싫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사람이 조금 달리 보이더군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다리는 이 남자가 점점 눈이 가고 관심이 갔어요. 그러다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는 제 덕에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하긴 오르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남자친구의 성적은 바닥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글로벌 기업에 남자친구는 중견기업에 각각 입사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회인이 된 저희 2사람은 내내 같이 붙어 다니다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애틋함이 생겼어요. 못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내 장난기만 가득하고 실없는 농담을 자주 하던 남자친구에게서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책맞게도 나중엔 제가 남자친구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1, 2년 더 직장 생활하다 우리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처음엔 그냥 농담처럼 했던 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들은 기정사실이 되어갔어요. 둘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월급 받은 거에서 일부를 결혼자금으로 같이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으면 서로 부담되지 않고 효율적이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제가 관리하면서 일부는 이율이 좋은 적금을 넣고 하니 이렇게 돈을 모아 결혼 자금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양가에서 도와주신다면 마다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우리는 우리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공동으로 돈을 모으다 보니 그때부터는 마음가짐 자체가 예비 부부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 후 남자친구는 종종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저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아시고는 집에 데리고 오라고도 하고 성화를 부리셨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원래부터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싹싹하게 잘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딸인데도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정반대인 사람이니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진작부터 사위 삼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게 요상하게 싫지 않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니 오히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저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려고 하면 번번이 일이 생겼어요. 남자친구한테는 4살 많은 누나가 있었거든요. 시집을 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누나였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저를 초대하려고 하면 야, 무슨 벌써부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대? 발랑 까져서는 누나도 아직 시집 안 갔어. 너 뭐 결혼하려고? 왜? 몸이 근질근질하냐? 라고 과민 반응을 보이며 남자친구에게 무안을 주더랍니다. 저도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인사 가려고 했던 마음도 싹 가셨어요. 그리고 저런 누나가 있다는 것이 내심 신경이 쓰였는데요. 결혼하면 저한테는 신호가 될 사람이라 저도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사귀는 내내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기 집에 인사를 가기 전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잡았어요. 양심 고백? 그게 뭐야? 자기 나 몰래 잘못한 거 있니? 아니면 진짜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왜? 자기 신입생 때 대기업 회장 서자라는 말도 있었잖아. 말도 안 돼.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아니야. 그럼 뭔데? 그게 실은 우리 집이 3년 정도부터 좀 힘들어. 아빠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이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자기랑 결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싶고 속이려는 마음은 없었어. 근데 정식으로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난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네. 에이그 괜찮아. 어차피 우리 결혼 자금하려고 돈 모으고 있잖아. 그리고 나나 자기나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정말? 그래도 돼?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 회사 사람 중에 얼마 전 결혼한 선배가 있거든? 그 선배가 그러더라.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괜히 꽁돈이라고 덥석 받으면 그 돈 때문에 평생 발목 잡힌다고 했는데. 아, 물론 자기 부모님이 그러실 거라는 건 아니야. 알아.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 고맙네. 우리 회사 여직원들 보니까 은근히 시댁에 바라는 게 많더라고. 남자 쪽에서 집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고. 별 걱정을 다 해. 나는 그런 거보다 우리 힘으로 하나하나 해내는 게 더 좋아. 물론 도움을 받으면 조금은 수월하게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엉뚱한 걸로 걱정 사서 하지 말고 한 푼 한 푼 아껴. 그래야 우리 결혼하지. 저는 남자친구의 양심 고백이라는 게 솔직히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혼자다 보니 결혼하면 이것저것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물론 받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남자친구 집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자친구 집에서도 아들이니 무언가를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도 될 일이라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의 양심 고백에 그런 마음은 단번에 접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안 주고 안 받는 결혼도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남자친구의 양심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아니 이건 양심 고백이라고 할 것도 없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니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놀라움 그 자체였는데 앞에서 말한 양심 고백은 견줄 것도 아니었죠. 글쎄 제 시아버님 되실 분이 한때 사장 소리 들으며 잘 나가실 때 조강지처 몰래 2집 살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는 예비 시어머니도 아는 회사 경리로 10년도 넘게 살림을 차리고 여보 당신 하면서 살았다는데 저도 같은 여자라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 당사자인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나 놀라고 분노했을까. 제 마음이 다 안타까웠는데 실제로 그걸 예비 시어머니가 아시고는 심한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위자료나 두둑히 받아 이혼이라도 하시면 될 것을. 예비 시어머니는 그것들 좋으라고 절대 이혼만큼은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셨고 그러면서 복스럽시고 집안의 돈을 족족 탕진하기 시작했다는데 거의 쇼핑 중독에 빠져 대출까지 받아 물건을 사 모았다고 해요. 원래 예비 시어머니가 소위 있는 집 딸로 태어나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씀씀이도 해픈 사람이라 돈 쓰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명분까지 생겼으니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돈을 쓰셨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웃긴 게 그걸 예비 시아버님은 자기 재산이 탕진되고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와이프가 미쳐도 집안의 돈은 건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다 재산은커녕 빚까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고 그때가 늘 하시던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을 때라 수습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살림까지 차렸던 격리 직원이 회사 돈을 가지고 튀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요. 빚은 빚대로 있고 난감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네 잘못이다 운운하며 서로 탓만 하면서도 돈이 없어 이혼 소송을 못했다고 했는데 다행히 예비 시아버님이 무슨 특수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 그걸로 당장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버신다고 했어요. 그게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 터진 일이었는데 남자친구 누나가 불만이 크게 달아 집을 나가 돈 사고를 치고 자기 힘으로 수습이 불가능하니 집에 돌아와 자기 앞길 망칠 거 아니면 자기가 친 사고를 해결해 달라고 했답니다. 솔직히 그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런 집이라는 걸 몰랐으면 모를까 알면서 결혼을 한다는 게 제 발로 지옥문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고개를 푹 숙이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미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데 이성으로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 결혼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엔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는데 달리 저한테 돈 얘기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면 그 집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일주일 넘게 연락도 없이 지내던 남자친구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제가 원하면 헤어져 주겠다고 울더라고요. 평소 우는 남자 찌질해 보여서 싫어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저러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남자친구를 달래줬고 상황 봐가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자고 생각한 채 저는 남자친구와 계속 만남을 유지했는데요. 남자친구 집에 대한 사연을 알게 되니 이젠 오래된 일이었지만 지난 대학 신입생 시절 유독 명품을 휘감고 다녔던 남자친구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더군요. 당시 남자친구는 명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범한 남자였는데 쇼핑 중독에 빠졌던 엄마가 그렇게 옷과 신발,
가방 같은 걸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해주니 어린 마음에 어깨가 으쓱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끌고 온 차도 자기 아빠 몰래 끌고 온 차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벤츠라고 추켜 세워주니 그게 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철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빚도 거진 다 갚았고 두 분이 미운 정도 정이라고 화해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신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긴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기에 현재로서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약속을 받은 후 예정대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약속이란 결혼 후 무조건 돈 문제 관련해서는 저랑 상의하고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행여 제가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갈등이 있을 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아내인 제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약속을 받으면 그래도 결혼 생활 내내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단순했죠.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결혼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저는 빠른 손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남자친구 집에 정식 초대를 받아 처음으로 인사를 거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자친구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어 시어머니가 비싸고 유명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에 일부러 백화점에서 케이크를 샀어요. 그러면서 과일을 살까 꽃을 살까 고민하다 꽃바구니를 하나 예약해 들고 갔는데요. 남자친구 집은 그저 그런 평범한 30평대 아파트였죠. 원래는 더 좋은 집에 살았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사고친 빚을 해결하려 살던 주택을 팔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그렇게 비싸고 고급진 걸 좋아한다고 하더니 집에는 그런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정식 초대를 받고 간 거였는데도 음식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충격 그 자체였죠. 아우, 왔어. 내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장을 못 봤네. 우리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씩 시켜 먹을까? 내가 다음에는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줄게.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소하지만 신경을 좀 써봤어요. 어머나, 어쩌면 이렇게 내 취향을 제대로 알았을까? 고마워.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선물이야? 내가 원래 진짜 선물을 자주 받았었거든. 하도 선물을 받아서 지겹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뚝 끊어지니까 서운하더라.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제가 드린 선물을 신나서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정말로 중국 음식을 배달시키셨고 무슨 요리 같은 것도 아닌 짜장면, 짬뽕, 볶음밥을 시키셨는데 탕수육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말 여기에다 쓰면 제가 속물 같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실망했어요. 짜장면이라서 실망한 게 아니라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 실망했죠. 하지만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 그러시나 보다 생각하며 넘겼는데 밥상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대뜸 한숨부터 내쉬셨어요. 아니, 사람 불러놓고 왜 저러는 건지. 저는 짜장면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살짝 보시고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대충 들어보니 그나마 돈을 벌어다 주시던 예비 시아버님이 그 회사에서 나오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회사가 사람을 지들 마음대로 나가라 말아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엄마,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아빠는 왜 아직 안 와? 오늘 서윤이 인사하는 거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무슨 경비일 같은 걸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거 알아보러 갔나 보지. 아니, 아직 한참 벌어야 하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대책이 없어? 나는 정말 네 아빠가 저런 인간인 줄 몰랐다. 나 좋다는 돈 많은 남자들 다 두고 네 아빠랑 결혼했더니 내 팔자만 사나워졌어. 그만해. 서윤이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야? 왜? 어차피 둘이 결혼하면 한 식구인데 오히려 쉬쉬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안 그러니? 나는 원래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 숨기고 내숭 떨고 그런 걸 못해. 이해해줄 수 있지? 어차피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올 거면 우리 집 돌아가는 건 알고 있어야지. 며느린데. 나 참. 저는 차마 네라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리 제가 어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초면인데 무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지금도 이런 하찮은 대접을 받는데 나중엔 어떤 취급을 당할까 심히 걱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결혼은 물 건너간 건데 중간에서 남자친구만 어쩔 줄 몰라 하니 그것도 참 별로였죠. 자기 아들을 왜 저렇게 가운데서 곤란하게 만드냐고요. 그런데 저 핵심인 이야기는 그 뒤에 있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약속이나 한 듯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의 누나가 집에 왔는데 저를 보고는 마치 오늘 제가 온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둥절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때 저를 쳐다보는 남자친구 누나의 눈차리가 어찌나 따갑든지 저도 똑같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제가 또 상대가 누구건 이유 없이 치는 건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예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가 돼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는 제 마음이 결혼과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들리지도 않는 얘기였는데 일단 하시는 얘기니까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었네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원래는 참 잘 살다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집에 목돈이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대지? 엄마, 이미 그 얘기는 내가 서연이한테 다 했어. 서연이는 그런 거 상관없대. 맞지? 대신 안 받았으니까 드는 것도 없었으면 하는데요. 뭐라고? 얘 당돌하다. 엄마, 방금 들었어? 엄마는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돈 달라는 말도 못하겠네. 너 조용히 있어. 서윤이라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리라는 건 지키고 살아야지. 시부모도 부모인데. 힘들면 도와주고 그래야 예의지. 우리가 뭐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댈 곳이 니들밖에 더 있니?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 다 아직 건강하신데 일하시라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죠. 저희도 아직은 직장 경력이 얼마 되지 않으니 결혼하고 생활하려면 빠듯할 것 같아요. 뭐라고? 아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모른 척 할 거야? 내가 너 좋은 거 먹이고 비싼 거 입히고 정성 들여 키웠는데 보답도 안 한다고? 엄마, 진정해. 그리고 일단은 아빠도 경비일 찾아본다고 하고 엄마도. 시끄러워. 내가 어떻게 일을 하니? 나는 평생 돈을 써보기만 했지 벌어본 적은 없어. 그리고 나는 너를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키운 건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더러 일을 하라고? 아니야. 알았어. 내가 챙겨줄게. 정말이지 아들? 엄마는 너 믿는다? 저는 두 모자지간의 대화를 듣고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노후 대책이라니. 그럼 그 아들이랑 사는 며느리는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절대 시부모님의 노후 대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신 아들이야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웠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데 저는 정말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분명 저랑 약속한 것도 있는데
자기 엄마가 끈질기게 조른다고 알겠다고 넘어가는 남자친구에게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순간만 모면하려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가 이 남자랑 같이 사는 내내 생겨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그때부턴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 기분이 좋아졌다고 결혼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결혼식은 어디서 하게? 호텔? 아니면 야외? 글쎄요, 저희가 돈이 별로 없어서 돈에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뭐 하나만 물어보자. 연봉 얼마냐고 물어보면 안 알려줄 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둘이 합치면 월 600만 원은 되는 거지? 300씩. 엄마, 갑자기 결혼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왜 해? 왜 하긴 중요하니까 하지. 둘이 합쳐서 600 정도 벌면 니들 결혼한 후에 나한테는 얼마씩 줄 거야? 네? 그게 무슨... 아까 우리 아들이 엄마 도와주겠다는 말 들었잖아.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궁금하다 이거지. 내가 돈 쓰는 가락이 좀 있어서 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서 말이지. 게다가 저거, 우리는 식구도 많잖아. 저거? 혹시 그게 나야? 엄마는 왜 사람을 이상한 취급을 해? 그리고 부모인데 왜 아까부터 눈치를 봐? 당당하게 요구를 해. 딱 얼마씩 내놔라. 어머, 쟤 좀 봐. 서윤아, 제가 나를 닮아서 그래. 솔직해서 속내를 숨기질 못해. 절대 나쁜 애가 아니야. 아,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아주 꼭 닮으셨네요. 거참 그만들 좀 해. 사람 민망하게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야?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에 내가 밖에서 정식으로 자리 한번 만들어 볼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요즘 우리 집이 어수선한 일이 좀 많아서 미안하다. 당신은 왜 갑자기 끼어들어?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잖아. 자리를 언제 만들어서 다시 얘기할 건데?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당신 잘못인 거 몰라? 애당초 그년이랑 놀아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고 그래? 왜? 쪽팔려?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 당신은 평생 나한테 죗값 치르면서 살아. 경비든 막노동이든 당신 죽을 때까지 나한테 돈 갖다 줘야 해. 아니, 이 여자가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며느리 되레 앞에서 사람 면상을 구겨? 아이고, 구겨줄 면상이나 있고? 됐어.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래서 내가 너랑 안 살고 싶었던 거야. 그때 위자료 준다고 할 때 헤어지지. 왜 그때 안 헤어져서 사람을 괴롭히냐? 내가 나가야지. 아빠가 나가면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말 미안하지만 저는 그날 콩가루 집안의 실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 땅을 파고 들어갈 것 같은 남자친구의 모습을 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불쌍하더라고요. 집안이 이 지경인데 밖에서 그렇게 장난치고 웃고 그랬다니 저 사람 속도 말이 아니었겠구나.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결혼을 동정심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런 집과는 가족의 연을 맺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좋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한 번 시작된 부부싸움은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급기야 남자친구의 아빠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고 나서야 좀 진정이 됐는데 저도 타이밍을 봐서 일어나려고 하니 대뜸 남자친구 엄마가 저한테 돈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못한 얘기를 마저 하자면서 자기는 매달 35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350이요? 왜 많아? 그래도 둘이 버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조금 전에 봤지만 우리 언제 이혼할지 알 수 없어. 엄마, 좀! 왜? 너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네가 나를 책임져야지. 아까는 그러겠다고 했잖아.
저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월 100만 원도 무리고요. 뭐? 무리? 돈이 필요하시면 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50대시잖아요. 그럼 한참 일하실 수 있는 나이예요. 아까부터 너 계속 나더러 일하라고 하는데 너 애가 아주 못 쓰겠구나. 내가 언제 네 돈 달라고 했니? 내 아들 돈 받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둘이 버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고. 그 둘에 저는 포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요. 얘가 아주 대바라졌네? 아, 미국물 먹었다고 했나?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없는 거야? 맞아.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제가 엄마 아주 개무시하고 있네. 우리가 돈 없다고 하니까 더 우스운 거지. 그러게. 내가 쟤는 안 된다고 했잖아. 막말로. 미국에서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누나. 야, 너도 전에 그랬잖아. 미국에 있을 때 남자친구 있었는데 둘이 어디까지 갔을지 알 수가 없다고. 아마 같이 살지 않았을까? 너는 그렇게 찝찝한데 쟤랑 어떻게 살려고 그래? 누나, 미쳤어? 그 얘기를 지금 왜 해? 서윤아, 아니야. 나는 그냥 질투 같은 걸 잠깐. 됐어. 변명하지 마.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차마 몰랐네. 그리고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이 결혼 아무래도 못하겠다. 어느 여자가 시댁 노후 대책인 남자랑 살아? 나는 내가 번 돈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 이거 봐봐. 결국 돈이었어. 쟤는 우리한테 한 푼도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있는 집애가 더한다고 더럽고 치사하다.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더럽고 치사하면 장녀인 그쪽이 뭐라도 해보시던가요. 저도 듣기로는 하시는 일 없고 나가서 돈 갖고 치고 그것도 부모님한테 해결해달라고 한다면서요? 아니, 동생은 뼈 빠지게 일해서 생활비 내야 하고 사지육시 멀쩡한 누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사지육시는 멀쩡한데 대가리는 안 멀쩡한가?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나를 뭘로 알고?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 그래, 네가 애기나 내가 애기나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나는 이 집구석에 시집올 마음 진작에 사라졌거든.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그날 남자친구 누나랑 머리채를 잡고 신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남자친구와 그 엄마까지 합심해 뒤엉켰는데 인사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치사한 거 알지만 제가 사들고 온 것들이 죽이 아까워졌어요. 그래서 아까 받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사온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 엄마가 달려들어 제가 사온 것들을 뺏으려 했어요. 이건 두고 가야지. 준 걸 뺏어가는 사람이 어딨니? 여기 있죠. 머리채도 뜯겼는데 제가 이걸 여기 왜 두고 가요? 저희 집에 가져가서 저희 엄마 드릴 거예요. 안 돼. 내 거야. 저는 힘으로 제 손에 들려있는 걸 뺏으려고 하는 그 아줌마를 있는 힘껏 밀쳤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먹고 떨어져라 손을 확 놔버렸죠. 그랬더니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든 채 그 아줌마가 나뒹굴었는데 그때 그 남자가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면 몰라? 하도 달라고 하니까 드렸잖아. 그리고 야? 여기에 야가 어딨어? 내가 머리카락 뜯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나한테 소리 질렀니? 됐고 돈 많이 벌어서 평생 네 엄마 노후 대책 해드려. 그리고 웬만하면 장가가지 마라. 쪽팔리지도 않니?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말해주고 그 집을 나왔어요. 아니, 기분 좋게 결혼 허락해달라고 인사 가던 날 이딴 식으로 파혼하고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도 연애도 끝이 났고 둘이 모았던 돈은 다음 날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똑같이 나눠 그 인간 계좌로 송금해 줬어요. 그 인간도 참 웃긴 게
제가 돈을 입금해주니 처음에는 자기가 미쳤었다며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저더러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남자친구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그래야 자기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아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런 사고를 가지고 저를 판단한 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는 치는 얼마나 순결하다고 저러는지. 성질 같아서는 같은 학교 친구들한테 물어서 지는 먼저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내 볼까도 생각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차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끝난 인연 더 지저분하게 끝을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름다운 기억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추악한 기억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 마음처럼은 되지 않았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소름 끼치게 그 남자 엄마가 제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더러 어른이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그렇게 예의 없이 가는 게 어딨냐며 자기가 이번에는 넓은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용서요? 그래, 원래는 네가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내가 두고 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른이니까 먼저 이렇게 손 내미는 거야.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결혼 안 하겠다고요. 너도 참 성질머리고 약하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니? 네, 제가 뭐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는 이미 망친 것 같네요. 뭐? 저는 다시 잘해볼 마음 전혀 없고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가 매달 타시는 연금로를 탈 생각 추워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 등골 파먹으려고 애를 낳아서 키우나요? 저라면 미안해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 이젠 2번 다시 더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니들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하니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마음은 복잡했지만 머릿속은 깨끗해져서 다시 제 일상을 찾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였던 그놈이 몇 번이고 회사와 집을 찾아왔지만 저는 상대하지 않았고요.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사정을 이미 다 들은 저희 부모님이 좋게 말해 돌려보냈어요. 나중엔 자기 부모랑 연 끊고 살겠다며 울고불고 했는데 이젠 제 마음이 다 식어버려 그런지 그 꼬라지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당하니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한때는 너무나도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끊어내고 보니 기분이 참 씁쓸하더군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행복은커녕 후회만 막심하네요. 저랑 만나는 내내 그 인간은 저를 보고 어떤 상상을 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저는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행여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더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었는데 저런 선입견으로 저를 보고 있었다니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도 키우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인격도 가치관도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누굴 다시 만난다는 게 겁이 나지만 그래도 보란 듯이 좋은 사람 만나 그땐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네요. 이상 지금까지 제가 파혼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파혼한 지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저랑 그 인간이 만나고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부디 어서 소문이 나서 이런 불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혼이라는 게 막상 해보니까 여파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을 본보기 삼아 다음에는 누군가 만난다면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아들이 노후 대책이라고 말하던 그 아줌마와 그 아줌마 딸은 평생 고생만 하며 지질이 궁상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